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지난번에 누락됐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100번 설명해도 실수 과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게 사실 좀 넘어간 이유는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셨고 지난 윤리위원회에서도 다 운영에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고의로 누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 증권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제가 공직자 그 윤리처에서 너 이런 거 있다 해서 저한테 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이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된 건데 이거는 뭐 고의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여간 좀 금액이 컸고 저도 이제 그 꼼꼼히 못 본 거에 대해서는 참 진짜 유감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참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 담당 직원에게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 심사 관련 사항 공직자 윤리법하고 또 개인정보법 거기에 해서 과거에도 한 번도 공개한 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이 국정감사 여기에 이제 그 증인들 이 법하고는 어떻게 상충이 되느냐 이제 그것도 물어봤는데 과거에도 제가 뭐 공직장이 공직자지만 저도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은 예. 사실 1년 전에 한번 양해를 한번 구한 사항인데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뭐 제가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그 발행 내역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오기하는 과정이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나 감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뭐 이렇게 감경이 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논해지는데 왜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한 공직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처분의 내용이 뭔지도 밝히지 않고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는 비단 비서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서 이거는 한 공직자 윤리위원회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역지사지해도 다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우리 여당은 예, 저희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재산 등록 사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의 그 항목하고요. 제14조 비밀 엄수 이 조항을 보면은 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따라서 이 재산 심사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거에 또 심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인사혁신처 등 이 관계 기관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운영이 국정감사는 또 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신고가 왜 누락됐는지 누락된 것은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여부를 판정을 해서 그게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징계 조치를 요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국감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내용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못할 그런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그걸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시는 것이 답변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 지금 비서실장께서 뭐 누락했던 것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이것을 지금 뭐 어떠한 그런 징계를 받아낸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국회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도 여러 각종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좀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도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또한 관계 그 위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게 뭐 국정감사라는 것이 뭐 개인의 이런 신상에 관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비공개를 할 만한 뭐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에도 야당 시절에 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문다희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국감이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누가 사는지 이런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영민 비서실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같은 잣대라면 이것도 증언 거부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4조의 단서에 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만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문다희 씨가 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정말 국민의 알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그것마저도 확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성원 간사님이 드셨던 법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하고 14조를 찾아봤어요. 13조의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맞지 않고요. 비밀 엄수 조항 14조를 또 언급하시는데 이건 재산 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대기 실장은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조항도 지금 이 답변을 거부할 때 사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도 역시 이런 대상을 증언 거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근데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실무자 그거 하니까는 이제 공직자윤리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그거 한번 다시 찾아서 좀 오라 그랬습니다. 예, 한번 좀 일단 좀 저 때문에 이 그러면은 파행이 돼서 아주 죄송한데. 예, 일단 장동 의원님 말씀. 자꾸 공직자윤리법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는 개인정보지요. 그걸 자꾸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개인정보지만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거에 대해 난 개인정보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이고 아니 개인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이 왔는데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여기에서 밝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지 당연히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개인정보입니까? 예, 조철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질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행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뭐 개인 정보긴 하지만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것은 만보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증언할 의무가 있고요.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고 이런 경우는 고발해야 된다고 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것을 본인이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발을 당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말 돌릴 필요가 없이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규정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후보자들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 하면서 대롱을 거의 회피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공직자로 앉아 계시는 거고 공직자로 계속 계시면서 재산을 누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이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제가 실장님이 지금 후보자 신분이었고 뭐 국무위 후보자 신분이 같으면 개인정보를 털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명명백백하게 재산 누락한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고위공직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니까 처벌을 안 받을 거라는 의구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님 예, 이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힘드네요. 저 인사 혁신처나 그쪽도 입장은 과거에도 심사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한 바가 없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따라서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저는 제일 그거 한 거는 저 인사혁신처에 좀 물어봐 주시면은 이게 작년에도 한번 작년에도 논의가 한번 됐는데 아니 비서실장께 예.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사안이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질의가 있었습니까? 예. 한번 그때는 점검해 다 양해가 됐습니까? 그때 양해가 됐습니까? 가져왔죠. 예. 그때도 그 어떤 처분을 받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죠? 네. 예.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개인정보하고 하고 양해가 됐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은 이게 이제 처분을 받았느냐, 또 받았는데 그 정도 적정하냐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워낙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막강한 자리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가벼운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은 이게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는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구나, 작동되지 않는구나, 이걸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정치적인 공세도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국회의 역할을 저는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대통령 실장으로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처나 그런 데서는 제가 공인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은 또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박상현 또 하십시오. 1분 드릴게요. 정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근거 조항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 재산 공개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날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자료 요구하는 게 몇 년간 어떤 공공기관의 징계 대상자 자료 요구 안 하세요, 조명희 의원님은? 그래서 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그게 적정하냐, 몇 년도에 공공기관에 무슨 뭐 전력자가 많았느니 매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나는 기사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적정성을 정기의 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회피했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죠. 그리고 증인 선서도 하셨어요. 숨김없이 하시겠다고요. 조문을 주시든가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아니면 빨리 징계 처분의 여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